안녕하세요. 드림치과 원장 박종욱입니다. 오늘은 라미네이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미네이트라는 치료가 아무래도 치아 삭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아의 형태나 모양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삭제하는 건 좀 꺼림직하죠. 그런 경우에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된다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이런 케이스의 환자가 왔습니다. 외소치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치아와 여기 보이는 이 두 개의 치아가 외소치라 그래서 본래 치아보다 굉장히 작은 상태인데요. 왁스업을 통해서 치아 형태를 어떻게 할지 먼저 결정을 하고요. 이 모양대로 임시치아를 만들어 봤어요. 이 치아 둘 다 임시치아입니다. 이 치아와 이 치아는 임시치아 상태예요. 라미네이트 한 것 같죠? 라미네이트 한 게 아니라 레진이라는 재료를 이용을 해서 세라믹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될지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기 위한 임시치아라고 보시면 돼요. 이후 세라믹으로 이제 진짜 라미네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아유, 제 머리 때문에 좀 가리네요. 예, 이렇게 굉장히 투명감 있는 라미네이트가 만들어져서 치아 치료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때 이 두 개의 치아가 라미네이트인데 아마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렸다면 어느 치아가 자연치아고 어느 치아가 라미네이트인지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자연치아의 특징을 다 살려서 라미네이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치아 끝에 하얀색 반점까지 그대로 다 만들어냈고요. 치아면이 하나의 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이 섞여져 있어요. 이게 핸드메이드 방식의 라미네이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 뭐 원데이 방식이 워낙 유행을 하다 보니까 원데이 방식이 더 최근에 나온 건 맞지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원데이 방식은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원데이 방식으로는 더더욱 힘들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치아가 라미네이트 치아인데 뭐 정말 자연스럽죠. 옆에 있는 치아의 형태를 거의 다 재현을 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치아가 자연치아고 어느 치아가 라미네이트인지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소치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치아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에도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이에만 들어가는 얇은 세라믹을 만들어서 사이에 끼워서 라미네이트를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도 이렇게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경우도 레진으로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세라믹으로 하게 되면 수명도 더 길고 변색도 오지 않고 더 자연스럽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뭐 치아가 작거나 벌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라미네이트가 가능할까? 네, 일단은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야 돼요. 일단 치아가 작아야 되고요. 치열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치아의 배열이 좋아야 됩니다. 치아들이 가지런하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아가 뻗어져 있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옥리인 경우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뭐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모든 케이스에 가능은 하겠죠. 그냥 라미네이트 만들어서 앞에다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라미네이트 치료하는 목적은 치아가 예쁘게 되기 위한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결과물이 예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환자분이 오셨어요. 치아가 전체적으로 좀 작았고요. 옥리 상태였어요. 왁스를 이용해서 치아 형태를 만들어 보고, 왁스로 만들어진 치아 모양을 그대로 치아 입 안에서 레진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상태예요. 이게 라미네이트 치료가 된 게 아니고 이 치아들이 다 레진 치아입니다. 레진 치아인데 굉장히 자연스럽죠. 예, 세라믹은 더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세라믹으로 라미네이트를 만들어서 라미네이트를 접착하게 되는데, 기존 치아보다는 크기가 많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치아 크기가 일단 커져야 되고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 치아가 작아야 되고 그다음에 뻗어져 있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꼭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치아가 가지런하게 마무리가 되려면 본래 치아 형태도 가지런해야지만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 가지런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라미네이트를 접착하면 이런 식으로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진행되는데요. 무삭제 라미네이트도 일반적인 라미네이트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다양한 표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얗고 어색하게 되는 라미네이트가 아니라 자연치아 같은 라미네이트, 이게 저희 드림치과의 치료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치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도 아주 자연스러워서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치아가 작고 치열이 좋고 뻗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옥리인 경우,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왁스를 통해서 치아 형태를 미리 만들어서 잇몸 성형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모양을 먼저 보게 됩니다. 무삭제 라미네이트 한다고 해서 이런 임시치아 만드는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무삭제 라미네이트일수록 이렇게 임시치아를 만드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라믹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데는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원데이 방식으로는 이게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원데이 방식의 라미네이트 제작 방법은 두께에 한계가 있어요. 아주 얇게는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뭐 0.1mm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데이 방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라미네이트를 기계로 깎아낸 다음에 손으로 막 다듬어서 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파절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하는 것이 항상 결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접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치아의 어떤 형태가 다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아라는 게 단색이 아니고요, 치아가 밋밋한 것도 아니고, 간혹 보면 자일리톨 껌 같은 거 쫙 붙여놓은 듯한 느낌의 라미네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투명감과 형태를 가진 이런 라미네이트로 치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치과 의사 사이에도요,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 라미네이트라는 게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 1980년대 당시에 맨 처음 시작은 무삭제 라미네이트부터 시작을 했어요. 레진이라는 치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좀 더 심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세라믹을 치아에 접착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겠구나 해서 시작했던 게 라미네이트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무삭제로 진행을 했죠. 근데 이게 점차 활용 범위를 넓혀가면서 삭제하는 라미네이트가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오래전에, 거의 40년 전 얘기니까, 그때 무삭제 라미네이트 했던 거를 좀 사실 다들 까먹고, 이제 와서는 너무나도 삭제하는 라미네이트가 많아져서 정말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가능했었나 하는 의문이 다시 생겼을 정도로 좀 되게 이상한 역사를 갖고 있긴 합니다. 어찌되었건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조건에만 맞는다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